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오래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쇼펜하우어 사편 삶의 진자,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시니어 세대의 삶에 더 가까운 장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탁 닿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걸 못 얻으면 마음이 아프고 어렵게 얻고 나면 또 허전해진다는 것. 달리 말하면 간절함이 있을 때는 괴롭고 간절함이 사라지면 공허해진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삶이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이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흔히 느끼는 허전함과 불안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요. 오늘은 이 구조를 설명으로만 끝내지 않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리듬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자의 양쪽을 살펴볼게요. 한쪽 끝은 고통입니다. 원하는 것을 못 얻을 때,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할 때,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고통은 단순히 불편이 아니라 마음을 잡아당기는 긴장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언제 해결되지?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같은 생각이 반복되며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은 권태입니다. 여기서 권태는 심심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권태는 더 복합적입니다. 허전함, 공허함, 의미의 부재, 리듬의 붕괴가 함께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나서 혹은 삶의 큰 과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길 때 권태가 시작됩니다. 몸이 편해져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시간이 많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원하는 걸 못 얻으면 고통, 얻으면 권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의 본질이 행복 자체가 아니라 결핍을 메우고자 하는 마음, 즉, 지금의 불편을 없애고 싶다는 욕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는 그 결핍이 마음을 잡아당겨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채워지면 고통은 잠깐 사라지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던 당김도 약해집니다. 당김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은 이제 무엇을 향해 움직이지? 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이 권태입니다. 이걸 시니어의 삶으로 옮기면 정말 많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생각해 볼게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퇴직 전까지 늘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를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씻고 잠들기 바빴죠. 힘들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내가 맡은 역할이 있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일단 몸은 조금 편해집니다. 출근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그대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삶이 갑자기 정지한 것처럼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깊은 허전함과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한 권태의 얼굴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 대신 허전함이 찾아오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삶을 움직이던 긴장과 목표가 사라지면 마음은 빈 공간을 느낀다. 또 하나의 시니어 공감 예시는 자녀 독립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가 정신없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사고 안치나 걱정하고 건강은 괜찮나 살피고 진로는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많이 지치지만 동시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성인이 되어 독립합니다.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멀리 이사를 가거나 갑자기 집이 조용해집니다. 방 하나가 비어 있고 식탁에 자리가 줄고 전화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대견함과 허전함. 대견한데도 허전하고 잘된 것 같은데도 마음이 휑합니다. 이런 감정은 비정상도 아니고 약해서도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었던 역할이 바뀌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공백입니다.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나를 움직이던 의지의 목표가 약해지면서 권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평생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만 살아야 하나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핵심은 절망하라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라에 가깝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도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사편의 결론은 여기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답이 아니라 의미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답이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권태를 느끼면 이렇게 해결하려 합니다. 일단 바빠져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모임을 늘리고 약속을 꽉 채우고 하루 일정을 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초반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의미 없이 소모적인 바쁨이라면 어느 순간 더 큰 피로가 찾아옵니다. 바쁨은 권태를 잠시 가릴 뿐 권태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핵심은 삶을 채우는 것은 일정이 아니라 의미와 리듬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미 있는 리듬이란 뭘까요?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속도로 반복할 수 있고 끝나고 나서 내 마음이 조금 덜 비어 있는 활동들의 묶음, 즉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생활의 구조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크게 불태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매일이 너무 허전하지 않게 해주는 작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에 가장 힘든 분들은 종종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간의 구조가 무너져서 힘듭니다. 출근이라는 기둥이 사라지면 하루가 흐물흐물해지고 기상시간도 흔들리고 식사시간도 불규칙해지고 몸을 쓰는 양도 줄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더 늦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권태와 우울감이 이 틈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리듬의 첫 번째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상 시간, 식사 시간, 몸을 움직이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쉼의 시간을 일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마음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빡빡한 스케줄이 아니라 살아있는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9시에 산책을 하는 것. 산책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밖을 걷는 것은 몸과 마음에 오늘이 시작됐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햇빛을 받으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리듬 하나가 권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권태는 혼자 있을 때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람을 많이 만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나도 마음이 더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연결입니다. 부담 없이 안부를 묻고 억지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되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덜 무거운 사람. 그런 연결이 한두 개만 있어도 권태는 훨씬 줄어듭니다. 시니어에게는 특히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내 역할의 재정의입니다. 퇴직이나 자녀 독립 이후에 공허함이 커지는 이유는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나는 이제 무엇을 하지? 이 질문은 무겁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할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역할, 양육자의 역할이 줄었다면 그 다음은 내가 선택한 역할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돌봄 역할 손주가 아니더라도 동네 어르신이나 주변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역할, 배움 역할, 강의, 독서, 글쓰기, 악기, 컴퓨터 같은 배움의 역할, 나의 몸을 돌보는 역할, 운동, 식단, 수면, 병원 관리 등 기록하는 역할, 일기, 사진, 회고, 가족 역사 정리 등 이 역할은 사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역할일 때 삶은 훨씬 덜 억울하고 덜 허전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성취의 설계입니다. 권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감각과 붙을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성취를 매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20분 걷기,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은 물 6컵 마시기, 오늘은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오늘은 집안 정리 10분 같은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하루가 흘러간 날이 아니라 살아낸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이 권태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권태를 느끼면 갑자기 너무 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야지. 큰 사업을 시작해야지. 매일 2시간씩 운동해야지. 이런 계획은 처음에는 신나지만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속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책이 생기고 자책은 권태를 더 키웁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식으로 말하자면 의지를 너무 크게 쓰면 다시 고통으로 튕겨나갑니다. 그러니 계획은 크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입니다. 원하는 걸 못 얻으면 고통이 생기고 얻으면 권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진자의 폭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지지 않게 만들고 권태가 너무 깊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의미 있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리듬 체크리스트를 아주 현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골라도 됩니다. 아침 고정 리듬 하나 만들기. 기상 후 물 한 컵. 창문 열고 3분 환기. 10분 산책 또는 집에서 스트레칭. 이 중 하나만 고정해 보세요. 관계 리듬 하나 만들기. 일주일에 한 명에게 안부 전화 또는 문자. 한 달에 한 번 부담 없는 만남. 수다보다 연결이 목적입니다. 배움. 기록 리듬 하나 만들기. 하루 10페이지 읽기. 하루 한 줄 읽기. 사진 한 장 찍고 짧게 기록하기. 이건 시간이 아니라 지속이 핵심입니다. 몸 돌봄 리듬 하나 만들기. 걷기 15분. 저녁 식사 후 과식 줄이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10분 줄이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것이 삶을 버티게 한다. 퇴직 후 허전함, 자녀 독립 후 공허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부끄러운 것도 약한 것도 아닙니다. 삶의 구조가 바뀌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작은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권태를 줄이는 구체적인 하루 설계를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